65세 이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은 당연히 넘게 받겠지. 혹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SBS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연금 수급액은 고작 69만 5천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연금을 받는 노인 10명 중 8명, 정확히 82%가 월 1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이런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하나만 철석같이 믿었다가 은퇴 후 예상치 못한 현실에 부딪혀 후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미처 몰랐던 치명적인 함정 3가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올해 68이 되신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지 못했지만 가구 공장에서 25년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액수를 보며 이것이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은퇴하면 아내와 함께 작은 트럭을 몰고 전국을 유람하며 사는 것이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연금을 받게 된 첫 달. 김영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찍힌 숫자는 그의 기대를 무참히 배신했습니다. 월 85만 원. 함께 고생한 아내가 받는 기초연금까지 합쳐도 부부의 월 소득은 12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한 달에 한 번씩 타 먹어야 하는 혈압약값, 간간히 내야 하는 자식들 경조사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김영수 씨는 낡은 작업복을 다시 꺼내 입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해 월 250만 원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나 싶었던 어느 날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득이 발생했으니 다음 달부터 연금액이 일부 삭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몰랐습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308만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경비원 월급과 연금 소득을 합치니 이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던 겁니다. 부족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내 연금을 깎아먹는 기막힌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놓친 함정은 또 있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각 20%씩 깎이는 부부 감액제도가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감액을 피하려고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위장 황혼이혼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니 김영수 씨의 마음은 씁쓸함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성실했던 가장 김영수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평균의 함정과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김영수 씨는 나 정도면 평균 이상은 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월 평균 수급액, 은수백만 원씩 받는 고액 수급자까지 모두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실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중위금액, 즉 전체 수급자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의 금액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중위금액은 월 46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진짜 현실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직접 숫자로 확인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김영수 씨를 좌절시킨 소득활동의 함정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워 일자리를 찾는 노인이 역대 최대치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평생 낸 내 연금을 깎아먹는 이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큰 배신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는 원래 받아야 할 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예상치 못한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마지막 함정은 바로 제도의 허점입니다.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함께 사니 생활비가 절약될 거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실제 노인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은 혼자 사는 노인보다 1.74배 높고 특히 병원비 같은 보건 의료비는 1.84배나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가 우리의 노후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국민연금 외에 다른 복지 제도를 함께 고려할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복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전문가의 조언처럼 국민연금은 아는 만큼 더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연금액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추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줄여서 추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과거의 실직이나 경력 단절 같은 이유로 내지 못했던 보험료가 있다면 이것을 나중에라도 내서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이 추납 제도를 활용해 월 64만 원 받던 연금을 76만 원으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내지 못했던 기간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둘째, 연기연금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이것은 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대신 연금액을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1년을 늦출 때마다 7.2%씩 이자가 붙듯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꽉 채워서 늦게 받으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무려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월 100만 원 받을 것을 136만 원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나이가 약 87세라고 지적합니다. 즉 87세 이상 장수할 자신이 없다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 기대 수명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의 가장 중요한 기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내 노후라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나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으로 내가 원하는 노후 생활이 가능한지 냉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며 추가 자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주택연금과 같은 다른 안전장치까지 함께 엮어서 나만의 튼튼한 노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포트폴리오의 전부가 아닌 가장 중요한 한 축일 뿐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은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막연한 기대감 속에 은퇴를 맞이하고 나서 그때 조금만 더 알아볼 걸 하고 후회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나도 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에 찍힐 연금액의 숫자를 바꾸는 그리고 후회가 아닌 준비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내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20년 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